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화학결합 두 번째 강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번 강의를 하면 화학결합은 끝이 날 것 같은데, 자, 17번, 16번까지 풀이했으니까 17번부터 연결해서 봅시다. 자, HXY B 금속끼리의 공유결합이 주어졌고요. 중심에 있는 게 X라고 했으니까 중심 원자가 X인 거죠. 근데 X를 보니까 삼중결합 하나에 단일결합 하나 했죠? 삼중결합 하나, 단일결합 하나, 결합 4개 했네요. 근데 비공유가 안 보이는 걸로 봐서 2주기 14족이구나. Y의 경우에는 결합을 3개 하고 비공유가 한 쌍 있으니까 결합을 3개 했다? 근데 비공유가 있다? 그럼 Y는 15족, 질소 같은 게 질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2주기니까. 그 다음에 이 녀석과 결합을 해서 NaXY가 생겼는데 여기 일가양연을 보니 어떻습니까? 2주기 18쪽과 동일한 전자 배치를 하는데 일가양연이다? 그러면 원래 3주기 1쪽이었다. 됐죠? 그러면 가는 뭐겠습니까? NaXY니까 NA와 이렇게 떨어져 나온 XY가 만나서 NaXY가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H 플러스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XY가 마이너스니까요. 그럼 이 전자를 다 가지고 떨어져 나온 거니까 H 플러스하고 뭐뭐 마이너스가 만나서 가를 이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 녀석은 누가 봐도 수소라는 거 무리 없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본인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지금 원자과 전자죠. 그러면 2주기 17쪽을 생각하기 쉬운데 만약에 2주기 17쪽 수소라면 마이너스 1이면 안 되죠. 왜? 다 본인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왜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되겠습니까? 그 말은 이 녀석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한 개를 더 가지고 있어야 전체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주기 뭐에 해당한다? 16쪽에 해당하는 바로 뭡니까? 산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뭡니까 이거? OH-하고 H 플러스가 만났으니 가는 뭐이겠다? 물이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기억에. 그럼 HXY는 H 플러스 주계로 작용한 거니까 브랜스테드로리의 산이다. 가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 아니다. 한마디로 극성이냐 묻고 있는 거죠. 중심 원자의 비공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칭 구조가 될 수 없다고 했죠. 0이 아니다. 맞죠? NaXY에서 XY가 뭡니까? 그러면 XY는 X가 뭡니까? 이게 탄소죠. 이게 질소입니다. 그럼 NaXY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탄소하고 질소 HCn에서 Cn-를 말하는 거죠. Cn-는 모두 옥텟규칙 만족한다? 볼까요? Cn-는 이렇게 결합했죠? 이렇게 있죠? 비공유 있고 바로 이렇게 생긴 거죠. 아까 선생님 말했잖아요. 요 전자 한 쌍을 탄소가 가지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둘, 넷, 여섯, 여덟 만족하고요. 요렇게 봐도 둘, 넷, 여섯, 여덟 만족하니까 뭐 한다? 옥텟을 만족한다. 이렇게 되겠죠.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18번 보겠습니다. XH3인데 공유가 하나, 둘, 세 쌍에 비공유가 한 쌍 있고 껍질 두 개입니다. 그죠? 그럼 2주기 15족이니까 X는 질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NH3입니다. Y는요, 껍질이 3개인데, 자, 결합을 1개 하고 전기적 성질이 없죠? 17족입니다. 그럼 Y는 3주기 17족이니까 Cl이라는 건 무리 없이 알 수 있죠. 그러면, 보세요. 가가 뭐뭐 플러스와 뭐의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지금 뭐 한 겁니까? NH3하고, 누구하고? HCl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NH3가 H 플러스를 받아서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NH4 플러스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Cl-가 되는 거죠. 기억. XY는 그랬습니다. HCl이죠. HCl이 물에 녹아 이온화한다고 해서 이온 결합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공유 결합이죠. 그 다음 가에서 X는 요 가죠. X는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질소 말하는 거죠. NH3가 H 플러스 받아서 NH4 플러스가 되면 여기에 수소가 4개 붙어 있는 구조죠.
둘, 넷, 여섯, 여덟 정확히 만족을 하죠. 디귿 x2에서 x가 누굽니까? x가 지금 그 질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질소는 뭡니까? 15조 결합을 3개 해야 되니까 N2는 무슨 결합한다? 3중 결합한다.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맞는 말이 됩니다. 19번 한번 봅시다. 자, XY는 지금 이온 결합이고요. Z2, Y2는 공유 결합이죠. 그럼 여기는 금속, 비금속, 여기는 비금속, 비금속이니까 공통으로 있는 Y가 비금속이다. 그럼 이게 Y일까 음이온. 자동으로 이게 X일까 양이온. 그럼 X는 전자 하나 잃어서 1쪽이 18쪽 됐으니까 원래는 2주기 1쪽인 리튬. Y는 전자 하나 얻어서 2주기 18쪽 됐으니까 원래는 2주기 17쪽. 자, 이게 F고 이게 F가 돼야 됩니다. 왜냐? 단일 결합을 하고 둘, 넷, 6개의 비공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Z가 되는데 Z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단일 결합을 2개 하고도 비공유가 2쌍 있죠? 아, 원자과 전자가 원래 6개구나. 그러니까 Z는 누가 된다? 2주기 16쪽인 산소가 된다. 기억. XY에서 Y-가 Z2, Y2에서 Y는 모두 옥텟식을 만족한다. 지금 이온 결합을 하거나 또는 공유 결합을 하거나 전부 옥텟을 만족하고 있으니까 맞는 말이죠. 전자를 하나 공유해서 옥텟을 만족하나 하나 얻어서 만족하나. Z2, Y2는 공유 결합이니까 틀렸고요. 분자 Z2에서 구성원자가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할 때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Z2면 Z가 이렇게 이중결합 할 거 아닙니까? 16쪽이니까. 그리고 비공유를 2쌍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수는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죠. 공유 전자쌍은 몇 개가 됩니까? 2개가 되니까 얼마가 돼야 된다?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디귿도 틀렸다. 답 뭡니까? 기억만 정답이 되는 겁니다. 20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화합물 AB2와 CA의 화학 결합이다. 보니까 BAB는 공유 결합, C와 A는 이온 결합. 이것도 봅시다. 자, 여기 지금 단일 결합 2개 했죠, 이렇게. 그럼 A는 결합을 2개 하고, 즉 두 쌍 중에 2개가 자기 거고 하나, 둘, 셋, 4개가 비공유니까 아, 16쪽이네. 또는 결합 2개 하고 비공유 2쌍이 있으면 누굽니까, 이거? 산소 아닙니까? 16쪽. 왜? 껍질 2개니까 2죽이잖아요. B는 2죽입니다. 둘, 넷, 6개의 비공유와 1개의 결합을 하고 있다. 누굽니까? 플로린 17쪽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A가 이온인데 A가 산소 아닙니까? 그럼 몇 가 음이온이다? 2가 음이온이니까 M 값은 2가 된다. 둘이 몇 대 몇으로 결합했죠? 1대 1로 결합했죠. 그림 보니까. 그럼 얘도 몇 가 양이온 돼야 된다? 2가. N가 같네요. 2가 맞네요. 그러니까 1대1로 결합하는 거죠. 그러면 C의 경우에는 2가 양이온 돼서 2주기 18쪽이니까 원래 몇 쪽이었다? 3주기였고 몇 쪽이었다? 2족이었다. 결론. C는 누구다? 나트륨 옆에 있는 마그네슘이다. 기억. M은 1이다. 틀렸습니다. C하고 B가 결합한대요. C는 금속 아닙니까? B, 플로린 비금속이죠? 그러니까 이온 결합. 자, A2의 경우에는 A는 16쪽이니까 A는 이중 결합하거든요. B는 플로린이니까 몇 쪽입니까? 17쪽이니까 단일 결합하죠? 그러면 A2가 B2의 몇 배? 2배. 맞는 말.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21번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 정확히 알면 무슨 원소도 찾아도 되고요. 보기에 따라서 사실은 뭐 무슨 원소인지 모르고 몇 주기 몇 쪽만 찾아도 됩니다. A부터 보세요. A는 지금 현재 1가 양이온 아닙니까? 근데 1주기 18쪽 헬륨이죠. 그러면 A는 물론 우리가 리튬인 거 알고 있지만 그냥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B는 1가 음이온인데 껍질 몇 개 보입니까? 3개 보이죠? 그러면 원래 3쪽이다. 그리고 1개 얻었으니까 몇 쪽이다? 17쪽이다. 됐습니까? C 볼까요? 이건 누가 봐도 수소 같은데 그래도 그냥 1주기 1족이라고 적겠습니다. D는요, 비공유가 2쌍이 있고요. 단일 결합 2개 했거든요. 누가 봐도 산소인데 그냥 2주기
16족이라고만 적겠습니다. 기억. A와 C는 1주기이다. 틀렸습니다. 니은 A, B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A, B가 이온 결합이니 묻는 겁니다. A, 금속. B, 비금속. 정확하죠. 이온 결합 맞습니다. 그러니까 액체가 되면 전류가 흐르겠죠. 물론 금속도 액체 전류 흐릅니다. 비공유 전자쌍 수는 자 볼까요? C하고 B입니까? 그러면 C는 1쪽이니까 B랑 결합하면 CB가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 수가 몇 쌍인 겁니까? CB의 경우에는 3쌍이 되는 겁니다. D2는 어떻습니까? 2주기 16쪽이니까 D와 D가 결합을 하면 이중결합 하겠죠. 그리고 각 비공유를 2쌍씩 총 몇 쌍 가지고 있는 겁니까? D2가 4쌍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더 많습니까? 분명 D2가 더 많죠. 답은 뭐다? 니은만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 23번 보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문제 나오고 있죠. A의 경우에 전자 한 개를 잃었을 때 2주기 18쪽이니까요. A는 원래는 3주기 1쪽이었다. 나트륨이라는 얘기죠. B는 전자 하나 얻어서 2주기 18쪽 됐으니까 원래 2주기 17쪽이다. 자, 그리고요. C 2개, D 1개니까 중심에 있는 게 D죠. 주변에 있는 게 D면 C면 자, C는 누가 봐도 수소 아닙니까? 1주기 1쪽. 금속 그러면 안 되죠. D는 단일 결합 2개 하고 비공유가 2개 있으니까 누누이 나오겠지만 산소가 되죠. 2주기 16쪽. 기억. C 2D, C 2개와 D 1개. D가 16쪽이니까 여기에 C가 붙으면 비공유가 2쌍. 그럼 공유도 단일 결합 2개. A, 2D, A, 금속, D, 비금속. 그러니까 이온결합. B는 17쪽이니까 결합 하나밖에 못하죠. 이중결합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D가 틀려서 이 문제는 쉽게 기억, 니은. 23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친절하게 루이스 전자식을 다 줬죠. 보니까 이거는 공유 전자쌍 4개, 비공유 0개. 분자 구조로 치면 정사면체. 중심 원자에 공유 3세, 비공유 1. 분자 구조로 치면 삼각뿔. 중심 원자에 공유 2, 비공유 2, 구분 구조 104.5. 기억. 끓는 점을 갑자기 물어보죠. 자, 공유결합 물질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분자량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때 끓는 점은 뭘 봐야 되느냐? 분자의 극성과 뭘 보면 된다? 무극성을 보면 된다. 아무래도 분자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끓는 점이 높죠. 가의 경우에 4개, 0개 정사면체 대칭구조. 쌤이 앞 강의에서 그러니까 개념 강의 설명을 했었는데 중심 원자에 동일한 원소가 붙어 있는데 비공유가 없다. 무조건 대칭 무극성. 중심 원자에 동일한 원소가 붙어 있더라도 비공유가 있으면 밸런스가 깨지게 돼 있다. 비대칭 구조니까 NH3가 여기서 극성입니다. 마찬가지 비공유가 있으니까 물도 극성입니다. 그러면 가와 나 중에 누가 높아야 된다? 극성인 나가 높고 무극성인 가가 낮다. 맞는 말이네. 분자의 결합값 가는 109.5도 아닙니까? 109.5도. 그 다음에 다는 몇 도죠? 구분 구조 104.5도쯤 되죠? 가가 나보다 크다. 맞는 말. 액체다에 대한 용해도는 가와 나 중에 누가 크냐? 극성 용매는 극성 용질이 잘 녹는다. 그게 성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액체다. 극성 용매는 나인 극성 용질 가가 나보다 크다가 틀린 말이죠. 무극성보다는 극성인 나가 잘 녹아야 되죠. 답은 기억 니은이 된다. 24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물질 몇 개 안 되니까 그려놓고 풀면 됩니다. HCl은 탄소가 중심에 있고 탄소는 결합 4개 해야 되고 질소는 3개 하고 수소는 1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죠? 여기 비공유 있죠? 중심을 기준으로는 4개, 0개가 아니죠? 하나 다중결합을 단일로 봐야 되죠. 구조를 따질 때는 2개, 0개에 해당하니까 직선 구조가 된다. 당연히 평면 구조겠죠? 자, CO2는 탄소는 결합 2개, 탄소는 4개, 산소는 2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마찬가지 탄소를 중심으로 분자 구조를 이야기할 때는 두 개 연계라고 보시면 되죠. 자, C2H2는 C와 두 개 있고요. H가 두 개 있으니까 각각 H를 가지고 있죠. 항상 H 붙여놓고 나머지 결합을 둘이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삼중결합. 왜? 탄소 결합 4개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밖에 없죠? HCn과 C2H2가 있으니까 몇 개 있다? 2개 있다. 구성원자가 모두 같은 평면, 직선평면, 직선평면, 직선평면이니까 전부 다 평면구조다. 쌍극자 모멘트 합이 0보다 크다. 결국 뭘 찾으라는 얘기입니까? 쌍극자 모멘트 합이 0보다 크다는 건 극성을 찾아라. 선생님이 모든 탄화수소는 뭐로 하라고 했죠? 무극성이라고 하라고 했고요. 중심원자에 서로 다른 원소가 붙어 있으면 딴 거 보지 마라. 무조건 극성이다. 대칭일 수가 없다. 중심원자에 동일한 원소가 붙어 있을 때는 비공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라. 없다. 그럼 대칭이다. 뭐다? 무극성이다. 그러면 극성인 건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 그래서 2, 3, 1이니까 답 몇 번입니까? 4번이 답이 된다. 25번 보겠습니다. 자, 가의 경우에는 중심원자를 기준으로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데 분자 구조를 따질 때는 3개 연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중결합 단위로 봐야 되니까. 그럼 얘는 120이고 삼각평면 구조겠죠. 붕소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 연계가 되고요. 120이고요. 이거는 2개가 되니까 104.5고 구분 구조가 된다. 자, 쌍극자 모멘트의 가와 나의 대소관계를 물었거든요. 자, 중심에 동일한 원소가 붙어 있고 비공유가 없으면요. 그러면 대칭 구조가 되니까 이거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인 무극성 분자가 되겠죠. 근데 CH 2개 붙어 있고 O가 1개 붙어 있으면 이거 볼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서로 다른 원소가 붙어 있으면 비대칭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가 나보다 크다. 맞죠? 나는 0이고 가는 0보다 크니까. 나의 중심원자는 잘 알고 있죠. 붕소는 여기가 비어있죠. 지금 둘, 넷, 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옥텟을 만족하지 못한다. 비공유 전자상수는 다가 나보다 많다. 다 몇 개인데요? 하나, 2개. 그래서 다는 2개. 그 다음에 나는 F가 3개를 가지고 있죠. 여기 지금 중심이란 말은 없잖아요. 중심원소란 말 없으니까 여기 셋 해서 몇 개입니까? 나가 9개. 다가 나보다 많다.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만 답이 된다. 그러니까 항상 디귿 같은 거 볼 때 중심원자에 이런 말이 있냐 없냐를 확인해서 문제 풀어야 됩니다. 26번입니다. 표는 3가지 실험에 대한 자료이다. 고체일 때 확인하고 수용액일 때 확인하고 불꽃 방생 확인한다. 지금 보면 이거는 이온결합 물질이죠. NaCl은 분명 이온결합 물질이고요. 설탕은 대표적인 공유결합 물질이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고체의 전기 전도성 둘 다 없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됩니다. 수용액의 전기 전도성을 확인할 때는 자, 여러분들 액체일 때는 무조건 이온결합은 전류가 흐르는데 공유결합 안 흐른다. 문제 없습니다. 근데 수용액일 때는 잘 봐야 됩니다. 공유결합 물질 중에 산에 해당하는 거 HCl, 질산 이런 것들은 비록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분명히 뭐 한다? 수용액의 전류가 흐른다. 그런데 설탕은 그 예에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나로 구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불꽃 반응세 금속 원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나트륨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금만 노란색 보이겠죠? 가능하죠? 그러면 몇 번? 5번이 답이 된다. 28번 한번 보겠습니다. 순수한 고체 결정 X라고 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성질이 나와 있는데 딱 보이는 게 이거죠. 원래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죠? 그러다가 특정 온도 이상이 되니까 전류가 흐른다. 전형적으로 바로 이온 결합에 해당하는 물질이죠. 왜냐하면 이온 결합은 고체일 때 전류 흐르지 않다가 액체가 되면 전류가 흐르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이 이온 결합 물질의 고체가 액체되는 점이니까 녹는 점이 되겠죠. 그리고 처음에 넣어주면 전류색이 증가하다가 뭡니까? 어느 정도 되면 포화가 되죠? 일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X에 대한 설명이면 이온 결합에 대한 설명이니까 펴짐성과 뽑힘성이 좋다, 연성과 전성이 있다, 때려도 깨지지 않는다, 금속에 대한 성질이죠.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지는 건 정확한 이온결합 물질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라는 표현 자체를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2번이 답인 걸 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9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A가 세운 가설과 실험 과정이다. 보니까 가설을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이온결합물과 불꽃 반응색은 금속에 따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확인하고 싶으면 지금 NaCl이 주어져 있으니 비금속은 같으면서 뭔가 금속이 다른 뭔가하고 비교하면 되죠. 뭐 LiCl이라든지 KCl 등등. 두 번째는 이온결합 화합물의 불꽃 반응 색깔은 비금속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 않다.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NA는 그대로 두고요. 비금속만 바꿔보는 겁니다. F나 뭐 Br이나 I 같은 거.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비교하면 비금속은 같은데 금속이 달라지니까 첫 번째를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두 개 비교하면 금속은 같은데 비금속이 달라졌는데 색깔이 같다면 이게 맞는 거고요. 이거 두 개 비교했는데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 가설이 틀렸다가 되는 거죠. 그걸 찾으란 얘기죠, 지금. 학생에게 세운 가설을 모두 확인하기 위한 걸 찾아라. 뭐 HCl은 말도 안 되고 금속이 없으니까. LiF는 뭐 공통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뭐뭐 CL과 Na 뭐뭐를 찾으면 되니까 여기 있네요. KCl하고 NaCl 비교하면 금속이 결정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NaBr과 NaCl을 확인하면 비금속에 따라 다르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30번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루이스 전염식이 주어졌죠. 뭐 이중이라고 하니까 질소니, 산소니, 플로린 알겠지만 뭐 특별히 그걸 이용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기 음성도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위쪽으로 가면 전기 음성도가 커지니까 15족, 16족, 17족 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는 누가 제일 커야 됩니까? Z가 크고 Y고 X가 제일 작아야 하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X2, Z2입니다. 그죠? 그럼 보세요. X 두 개에 어차피 Z는 결합 하나밖에 못하죠. 17족이니까 이렇게 결합하겠죠. 그리고 X는 15족 결합 3개 해야 되니까 나머지 2개를 하고 비공유가 있으면 되죠. 무슨 결합이 있다? 이중 결합이 있다. 맞는 말입니다. 자, 디귿에서 갑자기 산화수를 물어보는데 자, Y2Z2입니다. 그죠? 그럼 보세요. Y는 무슨 결합해야 됩니까? 총 결합을 2개 해야 되니까 Y2Z2 이렇게 되죠. 자, 공유결합에서 산화수를 따질 때는 실제로 전자를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 큰 놈이 전자를 모두 소유한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Z가 전기 음성도 크니까 Y로부터 한 개를 뺏어 왔다라고 가정을 한다. Y로부터 뺏어 왔다라고 가정을 한다. 둘 사이에는 뺏고 뺏기고 없는데 각각 Z로부터 한 개씩 뺏겼으니까 한 개 잃은 것과 같다. 그러니 Y의 산화수는 얼마가 돼야 된다? 플러스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답은 뭐다? 니은 디귿이니까 5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알겠지만 계속 똑같은 문제를 풀고 있는 이유가 나오는 게 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자 구조와 공유 몇 개, 비공유 몇 개 찾고 분자 구조 찾은 다음에 쌍극장 모멘트까지 정리가 잘 돼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